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반환 미군 기지의 성공적인 개발은 경기 북부 시민사회의 수건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을 약속하면서 지역사회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미군 반환공여지 시민참여위원회의 최경호 공동집행위원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14일 열린 경기 북부 타운홀 미팅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경기 북부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요청하셨습니다. 특별법에는 반환 미군 기지의 무상 양여와 정부 주도 개발, 그리고 개발을 이끌 전담 부서 구성 등을 담아줄 것을 제안하셨는데요. 이유를 설명해 주시죠. 네, 첫 번째 경기 북부는 70년 넘게 이제 국가안보의 최전선에서 희생을 감내해온 지역이기 때문이죠. 근데 평택에는 평택특별법, 용산에는 용산특별법이 있었는데 정작 가장 오랫동안 군사적 제역을 받아온 의정부와 경기 북부에는 아무런 실효성 있는 특별법이 없는 거예요. 이런 결과 지역은 발전 기회를 잃었고 시민은 상실된 이 사태의 비용을 고스란히 떠안아왔습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되고요. 두 번째는 반환된 미군 기지가 국가 소유로 묶여서 지방 정부와 시민이 주체가 될 수 없는 구조적 문제가 반복되어 온 거죠. 세 번째로 개발 과정에서 효율적 운영과 공공성을 지키려면 정부 주도의 국책 사업과 총리실 산하 전담 부서가 필수입니다. 지금처럼 부처 간 책임이 분산된 체계로는 아무리 좋은 의지가 있어도 정책 실행이 되지 않은 거죠. 네, 현재 정부도 그렇고 정치권도 그렇고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을 하면서 전향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미군 반환 기지에 대한 무상 양여가 아니라 부지 장기 임대로 가닥을 잡은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 장기 임대는 한마디로 또 다른 불공정의 재생산이라고 생각합니다. 토지는 계속 국가가 소유하고 지자체는 영구적으로 임대료를 부담하고 개발 이익은 국가나 사업자 중심으로 흘러가고 이렇게 되면 시민은 또다시 소외되는 현상이 반복될 거예요. 의정부와 경기 북부가 수십 년간 겪은 문제를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거죠. 잃어버린 70년, 봉쇄된 도시의 기회비용, 환경피해, 군사제약 이 모든 걸 감안하면 무상영여는 오히려 최소한의 국가적 책임이라는 겁니다. 평택과 용산에 특별법이 적용됐는데 의정부만 장기 임대를 택한다면 이건 지역 간 형평성 문제를 넘어서 헌법상 실제하는 국가의 균형 발전 의무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저희의 입장입니다. 네, 최근 민주당이 이 문제 해결을 위해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발표했는데요. 지역 시민사회의 계획은 어떻습니까? 이제 일단 뭐 이재명 대통령의 전향적 인식의 전환, 그다음에 민주당에서도 지금 뭐 그 입법 발의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죠. 이것도 또한 환영하나 맞는데 단지 좀 미흡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3단계, 3단계 행동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시민의 결론을 명문화한 공식 요구안을 제출할 거예요. CRC 공론장에서 시민 참여단이 도출한 결론 무한 반복 재생할 겁니다. 무상양요, 정부 주도 국책 사업, 총리식 직설 전담기구, 시민 참여 상설화 이 4가지를 재정리해서 국회, 정부, 정당에 계속 전달할 겁니다. 그 다음에 모든 정당과의 공개 정책 협의를 요청할 겁니다. 사실 미군 기지 문제는 특정 정당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시민사회 협동조합 문화예술 청년단체 등이 결합한 지역연대 플랫폼을 구축할 것입니다. 향후 특별법 제정과 무상향의 실현까지 지속적인 영향력 행사할 겁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미군 반환공여지 시민참여위원회 최경호 공동집행위원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정성호 국회의원이 양주 역세권 개발 사업과 은남산업단지 조성 현장을 잇따라 방문했습니다. 정 의원은 당 소속 시도의원, 경기주택도시공사 관계자 등과 현장을 둘러보고 사업 진행 상황과 관리 실태를 점검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정 의원은 두 개발 사업은 양주가 경기 북부 중심 도시로 성장하기 위해 중요한 사업들이라며 국회 차원에서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국GM이 내년 2월 15일부터 직영정비소를 전면 폐쇄하겠다고 통보한 뒤 노조가 산업은행과 정부에 적극적인 개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노조는 단순한 적자 구조 개선이 아니라 고용 안정과 지역 경제, 산업 생태계에 연쇄적인 피해를 일으킬 수 있는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파렴치한 행태로 한국GM 직영정비소 매각을 반대하는 노조원들이 산업은행 앞에 모였습니다. 한국GM 2대 주주인 산업은행이 지난 7일 GM 본사의 직영정비소 폐쇄 통보 이후 아무런 입장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9곳의 직영정비 폐쇄를 막아내지 못한다면 다음은 어디겠습니까? 다음은 부평이 될지 창원이 될지. 노조는 GM의 직영정비소 폐쇄가 단순 서비스 축소가 아닌 제조와 판매, 부품 공급망 전체를 약화시키는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하청과 부품사 노동자들의 실직이 증가하고 경쟁하는 다른 완성차 업체들까지 수익성 논리로 직영정비를 포기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 GM은 적자 구조 개선을 위한 효율화 조치일 뿐 철수 계획이 없고 협력센터를 통해 정비 서비스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직영정비소 직원들은 직무 전환과 인력 재배치로 고용 보장을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노사 간 갈등에 철수설 관련 보도들이 다시 늘어나자 학계에서는 단정짓기보다 노사 협의가 우선이라는 시각입니다. 노사 간의 충분한 설득과 협력 업체들에 대한 이해가 떨어지는 상황이라면 향후 회사를 운영하고 생산 여러 가지 분야에서 마찰이 빚어질 게 뻔하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상당히 효율성 면에서는 차질이 있을 수 있고 갈등이 깊어질 수 있기 때문에 충분한 대화를 통한 이해와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노조는 2018년 한국 GM에 8,100억 원의 공적 자금을 투입해 2대 주주가 된 산업은행이 적극 개입해 감독자 역할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산업은행은 아직 공식 입장이 없는 상황입니다. 지난 2018년 제대로 대응했더라면 우리가 좀 더 이런 상황을 견제할 수 있는 견제장치를 잘 만들었다라면. 노조는 지난 21일 대통령실에도 서한문을 보내 직영정비 폐쇄는 철수를 위한 포석이라며 진행을 막아달라고 호소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관서입니다. 지난달 서울 지역 원룸의 평균 월세는 70만 원, 전세 보증금은 2억 1천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 정보 플랫폼 다박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10월 거래된 서울 지역 원룸의 평균 월세는 보증금 1천만 원 기준 70만 원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전세 보증금은 평균 2억 1,457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치구별로는 서울 평균 월세 대비 강남구는 1.3배 높았으며 서초와 영등포구, 금천구 순으로 서울 평균보다 높았습니다. 전세금은 서초구가 서울 평균 대비 1.3배 높았으며 강남구와 동작구, 마포구와 용산구 순으로 서울 평균을 웃돌았습니다. 인천시가 내년 하반기부터 7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시내버스 요금을 전면 무료화합니다. 시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아이실버 패스를 내년 7월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이실버 패스는 기존 지하철 무임 카드인 시니어 프리패스를 아이실버 패스로 변경해 카드 한 장으로 시내버스와 지하철을 모두 무료로 이용하는 방식입니다. 대상은 75세 이상 노인 22만 명으로 연간 170억 원가량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시는 다음 달 조례제정과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추진하고 내년 상반기 시스템 구축과 교통카드 제작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경기도가 올해 처음 시행한 분만 취약지 임산부 교통비 지원에 6개월 동안 3,000명 가까이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경기도는 접수가 시작된 지난 4월부터 10월까지 연천과 포천, 가평 등 6개 분만 취약 지역에서 당초 예상보다 많은 2,838명이 바우처 지원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새벽 응급 상황에서 할증 택시비 부담 없이 병원을 찾을 수 있었다는 수혜자 사례도 있었습니다. 분만 취약지에서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는 임신 3개월부터 출산 후 3개월 기간 내에 신청할 수 있으며 1인당 최대 100만 원이 지원됩니다. 경기도 내 직업계고 신입생 충원율이 92%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보다 3% 상승한 수치로 90%를 넘은 건 10년 만입니다. 특히 한국모빌리티고와 경기항공고는 각각 1.3대 1, 1.5대 1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도교육청은 특성화고 10곳을 운영하며 실무 중심 교육과정으로 개편하고
신산업과 신기술 기반의 학과로 재구조화한 점이 신입생 충원 상승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이 26일 교육공간에 대한 비전과 핵심 정책을 교육 공동체와 함께 공유하는 서울 미래교육 공간혁신 비전을 선포합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1960년대 학생 수 급증기에 맞춰 획일적인 건물이 대량 공급됐고 상당수는 40년 이상 노후화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학교 공간의 새로운 전환기를 만들기 위해 3대 핵심 전략과 11개 세부 사업이 포함된 혁신 비전을 선포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3대 핵심 전략은 소통 협력을 통해 배우는 학생 중심 교실 조성, 교육 공동체와 함께하는 지속 가능한 학교 건물 구축, 도심 속 학교의 초록 생태 공간 조성입니다. 또 AI 플레이 스튜디오, 학교 간의 숲길, 더 안전한 학교 등 11개 세부 사업을 시행합니다. 2025년 하반기 경기 살리기 통큰 세일이 오는 30일까지 진행됩니다. 경기도는 전통시장과 골목 상권을 살리기 위해 행사를 기획했는데요. 행사에는 경기 지역 429개 상권이 참여하며 지역 화폐로 결제 시 건당 최대 20%, 하루 최대 3만 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된 환급금은 오는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는데요. 공공배달의 8인 행사도 동시에 진행됩니다. 현행 교원지휘법이 담고 있는 교원지휘 향상과 교육활동 보호 기능을 분리 입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경기도 교육청은 25일 교원지휘법 분리 입법화를 위한 최종 연구보고회를 열고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 시안을 공개했습니다. 이번 연구에서는 가칭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법률에 교육활동에 대한 정의부터 정책심의위원회 설치, 교육활동 보호조사관 운영과 보호자의 손해배상 책임, 침해행위 가중처벌 특례를 담았습니다. 임태희 경기도 교육감은 현행 교원지휘법에 교원지휘와 보호 기능이 혼재돼 있어 이를 명확히 분리해 법적 기반을 다질 필요가 있다면서 입법 절차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경기도 교육청이 세계 어디서나 배울 수 있는 온라인 기반 한국어 교육 모델을 선보였습니다. 이른바 경기 한국어 랭귀지 스쿨 3섹터는 국내 다문화 학생뿐 아니라 해외에서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학습이 가능하도록 개발됐습니다. 도교육청은 지난 3월부터 시범 운영을 거쳐 시스템을 보완한 뒤 24일 행사를 통해 최종 모델을 공개했습니다. 임태희 경기도 교육감은 이날 한국어를 통해 문화와 세계를 잇는 글로벌 교육 환경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오는 28일까지 공사 현장 15곳을 대상으로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합니다. 점검 대상은 중소고 작업, 중장비 운용, 밀폐공간 작업 등 중대재해 우려가 큰 주요 작업 현장입니다. 경기도는 중대재해 유형별 맞춤형 안전가이드를 기준으로 안전수칙 준수 여부와 안전장비 활용 실태 등을 점검할 계획이며 미흡 사항이 발견될 경우 현장에서 시정 조치를 내릴 방침입니다. 경기도청 북부청사 경기평화광장에 반려견 간이놀이터 해맑개가 조성됐습니다. 해맑개는 약 270제곱미터 규모로 최고 40cm 미만의 중소형견이 이용할 수 있는 전용 공간인데요. 운영 시간은 매일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입니다. 이용자는 반려동물 확인증을 스캔한 후 입장할 수 있는데요. 경기도는 1개월간 시범 운영을 한 뒤 시설과 운영 방식을 보완할 예정입니다. 인천 송도 센트럴파크가 올해 모범 도시숲에 선정됐습니다. 산림청은 매년 도시숲의 관리 수준을 높이고 이용자의 만족도 향상을 위해 우수하게 조성되고 관리되고 있는 도시숲을 발굴해 인증하고 있는데요. 올해는 전국 공원 27곳 중 6곳을 올해 모범 도시숲으로 선정했습니다. 이 중 송도 국제도시에 있는 센트럴파크도 포함됐는데요. 송도 센트럴파크는 도심 내 녹지 제공과 열섬 현상 완화, 소음 감소와 대기 정기 기능 등 숲으로서의 역할뿐 아니라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도 크게 기여한 점을 높게 평가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